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입 당사자가 함께하는 위풍당당 2028 대입 포럼 발족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소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정말 어마무시한 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데이 포럼에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장에 참석해주신 그 포럼 위원분들을 비롯해서 지금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번 포럼은 내년 초에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교육부가 발표하는 것을 앞두고서 저희 단체의 차원에서 대입 당사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 또 교사, 교수 또 대학 관계자, 입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속에서 보다 나은 입시 제도를 마련하는 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 제도는 사실 굉장히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학교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기존의 대입 공론화 방식의 좀 한계를 넘어서서 보다 교육적인 대입 제도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데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 발족식의 진행 순서를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발족 인사말과 축사 이후에 저희 자리에 함께 해주신 데이 포럼 위원 분들을 모두 소개를 드리고 또 포럼의 취지와 사업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번 포럼과 관련하여서 사교육 걱정 세상에서 자체 실시한 사전 설문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현장 위원분들의 발언을 듣고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발족식을 두 분께서 좀 축사와 인사말을 전해 오셨는데요. 무득이한 일정상 오늘 현장 참석이 좀 어려우셔가지고 축사 영상으로 좀 대체해서 보내오셨습니다. 먼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송인수 이사장님 축사를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사장 송인수입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서 포럼이 발족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학점제 교육과정이 이제 시작되면 그것과 연동해서 2028학년도에 대입제도가 개편되는 것이 불가피한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대응을 좀 준비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려고 좀 생각하고 분명히 국가 수준에서의 대입제도는 파격적인 변화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 대입제도 또 수능제도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욕망을 잘 관리하고 배분하는 그런 기제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교육 걱정상이 그리고 이 데이 포럼을 통해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교육의 본질에 합당한 그 변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과 그리고 특별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그 대책이 이 대안 속에 담겨지는 그런 방식의 안이 만들어질 것을 좀 기대하고 또 그것이 국가 수준의 그 대입제도 대안에 신선한 영향을 좀 끼치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금의 이 수능 중심의 그 대학 입시 제도가 과연 뭐라고 할까요? 이젠 시호가 이제 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나 또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솔직하게 대입을 준비하는 것이 학벌을 따기 위한 입시 경쟁의
트랙 속에서 경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학벌은 왜 따려고 하느냐? 직업 세계 속에서 학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입시 경쟁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교육의 봄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쭉 상황을 좀 보니까 사실은 이 학벌이라는 것이 채용 단계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더 이상 과거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봤자 직업 세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별 효과가 없거나 진입하고 나서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이 학벌을 따기 위한 입시 경쟁 교육이라는 것이 또 두 번째 관점에서 효용성이 좀 약하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받은 그 교육, 그래서 수능을 통해서 일종의 어떤 키워내려고 하는 그 교육이라는 것이 뭐 과거식의 정답 찾기 또는 암기식 교육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언저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의 그 교육을 통해서 길러낸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미래 사회 내지는 당장의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효능감을 그 아이들에게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퀘스천 마크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교육 국정 세상 대표 시절에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교육의 봄을 통해서 기업과 산업과 채용 영역을 좀 보니까 효용성이 이제는 끝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교육 국정 세상이 데이 포럼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 때는 우리 교육계 사망들도 봐야겠죠. 그리고 학점제 교육과정과의 연동 부분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직업사회 속에서 이 학벌이라는 어떤 도구가 가지고 있는 효능감의 저하, 그리고 또 수능 체제를 통해서 길러내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의 능력의 불필요성 문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가정에 시간과 그리고 돈을 낭비하는 그런 방식의 지금의 체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찌 보면 2028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년 이후를 내다보면서 큰 틀의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2028학년도 대입제도 속에서는 어느 정도로 현실과 관계 속에서 조정이 되어서 제시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깊은 성찰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고쳐서 더 나은, 정부의 안보다 조금 더 나은 안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가 이미 혁신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세계 속에서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학교 교육이 준비할 것은 어느 수준까지이고 무엇만큼은 학교가 반드시 준비해 줄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입제도는 무엇이고 그 한계는 어느 정도고 가능성은 어떤 부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상상력과 통찰을 가지고 이 제도에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일들에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그 포럼 창립식에 가고 싶었는데 이 교육에서 같은 시간에 행사가 있어서 뵙지를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포럼에서 불러주시면 저도 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학교 교육과 또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양 마랑구 출신
강덕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입 당사자가 함께하는 입풍당당 2028 대입 포럼 발족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럼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창립한 이래 우리나라 아이들이 경쟁교육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단체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서 행동해온 단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눈앞에 닥친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 초중고생은 물론 심지어 유아교육 때부터 대학 입시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2028 학년도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시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개편안은 4년 내구제에 따라서 내년 6월까지 발표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교육계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리고 논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대학 관계자 그리고 입시 전문가까지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이 포럼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본질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입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도 포럼의 고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포럼위원 소개를 드리고요. 위촉장 수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입 당당 포럼에서는 총 23분의 포럼위원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제하고 오늘 현장에 지금 12분 정도 와 계신데요. 저희가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희 공동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위촉장을 드릴 텐데 좀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그 학생위원분들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성중학교 2학년 김효주 학생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를 해주십시오. 위촉장 김효주 귀하를 대입 당사자가 함께하는 위풍당당 2028 대입 포럼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경쟁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바람직한 대학 입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2023년 4월 4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이제 2028 학년도 대학 입시를 이제 치룰 대상이 되겠지요. 네, 다음으로는 또 학생위원이신데요. 전 아동권리위원회 아동 대통령이자 고등학교 1학년 이채원 학생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네, 위촉장 성명 이채원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대학생에서 오셨는데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석박통합과정 재학 중이신 전은찬 학생 오셨습니다. 위촉장 성명 전은찬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오늘 성균관대 의학과 재학 중이신 김준성 학생은 개인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위원 소개가 있을 텐데요. 전 충북교육청 정책비서 역임하셨던 김시진 초등학부모님 오셨습니다. 위촉장 성명 김시진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무려 4자녀를 기르고 계신 김용섭 학부모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를 해주십시오. 위쪽 장 성명 김용섭,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 초등 6학년 자녀가 있으신 정지민 학부모님 오셨습니다. 위쪽 장 성명 정지민,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시사평론가이자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이전에 역임하셨던 조성실 초등학부모님 오셨습니다. 위쪽 장 성명 조성실,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오늘 개인 일정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이윤경 학부모님은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사위원 소개를 드릴 텐데요. 화성 병정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계시고 교육과정 디자인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정미라 선생님 오셨습니다. 위쪽 장 성명 정미라,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한선준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위쪽 장 성명 한성준,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충북 신흥고등학교 백승진 선생님과 역사과 유희원 선생님께서는 개인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측 위원으로 진동섭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쪽 장 성명 진동섭,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 대학 교수위원으로 중앙대학교 도거동문학과 김누리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위쪽 장 성명 김누리,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김종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위쪽 장 성명 김종영,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학과 김성천 교수님, 그리고 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의 김경범 교수님께서도 포럼위원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음으로 입시 전문가위원으로 수능 수험서 포카칩 엔젤 저자이신 현직 의사이신 문호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위쪽 장 성명 문호진,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오늘 개인 일정상 보건정책학 박사이자 의사이신 김진한 선생님, 그리고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조미정 사무국장님 포럼위원으로 함께 하십니다. 저희가 포럼위원분들이 무려 23분이나 계시다 보니까 소개와 위촉장 수여에 좀 시간이 걸렸는데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포럼의 취지와 또 사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사교육걱정 세상 홍민정 공동대표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처음 뵙는 분도 계시지만 구면인 이제 선생님들 계신데 같이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든든하고 기대되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가 사실은 뭐 어느 에 대해서나 한 번쯤은 제가 해봤을 얘기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이 포럼의 의미와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우리가 신발끈을 묶고 달려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준비했으니 그 점을 좀 고려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할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먼저 배경, 그리고 목표, 마지막으로 계획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포럼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단체의 미션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서서 사회자님께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 학생, 교사, 시민,
뭐 교수, 정책 전문가들이 다 함께 모여서 2008년 6월 12일에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의 근본 원인, 핵심 루트 코즈가 무엇인지 굉장히 단연간 분석을 했습니다. 고교 서열화 문제, 스카이 서열화된 대학 체제의 문제, 출신학교 차별의 문제, 그리고 무한 경쟁을 요구하는 상대평가까지 저희가 이런 루트 코즈를 분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던 중에 제가 좀 충격적인 좀 사실을 좀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너튜브의 한 영상 제목이에요. 수능 D-7 불쌍한 고3 수험생들의 현실을 보는 외국인의 반응, 입시 경쟁, 학부모 역할을 바라보는 시각. 조회수가 132만 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뭐였냐면요. EBS에서 몇 년 전에 나는 대한민국 고3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다큐를 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큐를 보는, 그러니까 고3 수험생들의 실생활을 보는 외국인의 반응을 찍은 영상이 100만 회를 훌쩍 넘겼던 것이고, 예, 이 영상을 좀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요. 이 영상에 달린 수천 개, 7,000개, 8,000개의 댓글이었습니다. 이 댓글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정말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레알인 것 같아요. 레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1년이 다 끝나가는데 이제는 학교 그부들이 더 이상 과거처럼 순수한 감정을 공유해야 할 공감대를 나누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전부가 그냥 경쟁자이자 넘어뜨리고 싶은 혹은 넘어졌으면 좋겠는 도미노들로밖에 안 보임. 조금이라도 쉬면 내가 뒤처지고 방심하고 노는 놈들이 있거나 아직까지도 현실을 못 보고 정신없이 노는 것들이 있으면 저들은 평생 저 따위로 살면서 내가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노릇이나 하고 살아라. 이렇게밖에 안 보임. 진짜 나는 이런 척박한 나라에서 내 자식을 키우기가 싫음. 내 자식에게 내가 받았던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진 않음. 미래의 나의 아들 혹은 딸아, 혹시나 예비가 너를 이 한국에서 낳았다면 일단은 미안하다. 미안해. 나라 한번 잘못 태어나 커서 이 고생을 하고 살게 되는구나. 꿈 따위 없이 성적이 전부인 끌려만 다니는 지옥의 불구덩이 안에서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학생인데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같이 잘 지내던 친구가 고3이 되면서 저를 견제하고 제 성적을 물어보며 간을 보고 제가 공부를 안 하거나 숙제를 안 하거나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 다행이라고 안심하며 제 앞에서 대놓고 말해요. 처음 들었을 땐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계속 잦아지니까 이젠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요. 친구가 내뱉었던 말이 공부할 때마다 계속 떠올라서 요즘 집중도 안 되고 이게 맞는 걸까 싶고 마음이 착잡하네요. 네, 마지막 학생. 진짜 7시 반에 학교 가서 5시에 끝나서 학원 가서 12시에 집 오면 씻고 공부하다가 3, 4시쯤 잠들고 6시 반쯤에 일어나고 엄마 아빠 하루에 보는 시간 1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도 죽고 싶다 소리 절로 나오고 같은 반 친구를 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교육 체제가 애들 미치게 하는 거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살기 싫어요. 고이는 이러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매일을 10시간, 12시까지 공부하다 보면 멀쩡하다가도 미쳐요. 눈물 나고 맨날 질질 짜고 이러면서도 이 정도밖에 성적이 안 나온다는 것 자체로도 죽고 싶은데 나라에서 학교에서 죽으라고 등 떠미는 거랑 뭐가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7,000개, 8,000개의 댓글의 일부입니다. 나머지 7,900여 개의 댓글들도 다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자기 혐오와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무시, 그리고 경쟁해야 된다는, 경쟁 친구를 경쟁자로 보고 있다는 자신에 대한 혐오, 이런 걸로 굉장히 얼룩져 있습니다. 비단 이 학생들 7,000개, 8,000개의 댓글에 대한 학생들만의 일일까? 저희가 데이터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경원 씨와 같이 조사했던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7,000명, 학생 5,000명 정도, 학부모는 한 1,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본 데이터입니다. 몇 가지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초등학생들도 25% 정도가 잠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목 자사고3 같은 경우에는 65.3%가 잠이 부족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업이나 성적 때문에 불안하거나 우울한 적이 있었냐? 이것도 초 6학년들도 무려 25% 정도, 그리고 특목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64%가 성적 때문에 우울하다, 불안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전 이 데이터가 굉장히 놀라웠는데 뭐 특목 자사고3, 일반고 3 같은 경우에도 이 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뭐 고3 같은 경우 24.9%, 특목 자사고 3 같은 경우에도 30.9%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지만 이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거의 25%가 학업 성적 때문에 자해 또는 자살을 생각했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한 반에 몇 명이죠? 2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반에 6, 7명이 성적 때문에 불안해서 고통스러워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이 입시 경쟁의 고통 속에서 어떠한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해당 영상 발언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고등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난 것도 대단한 상을 탄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말고사 보는 날 아침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아침으로 먹었던 제 생일 케이크를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 바로 토해버린 것입니다. 학교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내가 죄인인 것 같아서 시험 하나 제대로 못 보면서 바퀴벌레처럼 한 살 더 먹은 것 같아서 빗물 웅덩이에 쭈그려 한참 우렸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는 저와 다르게 지금을 즐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보다 더 힘들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학생이라면 모두 불필요한 상처 없이 세상으로 자유롭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시험의 압박, 부담 속에서 모든 것을 먹었던 것을 다 개워낼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자신을 벌레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학생들의 발언. 이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이터로 충분히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런데 그렇다면 이 학생들의 고통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고통이 집단적으로 자살 충동을 일으키기까지 굉장히 심각한데 정말 정부는 국가는 입시 경쟁 고통 해결을 자신들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2022년 경쟁교육 제로 캠페인을 출범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굉장히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출범식을 진행했고 대국민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7월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9월에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같이 이 해결안에 대해서 합의하는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타운홀을 열어서 이 대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었고요. 또 국정감사 기간에 이슈 파이팅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상대평가, 무한 경쟁을 얘기하는 이 상대평가 제도에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를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3년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 두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저희와 또 조균교사 운동, 또 교육의 봄이 세 개 단체가 교육부가 그 1월에 이 교육부가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추진해야 될 핵심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는 이제 업무 보고 보도 자료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때 담겼던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 22개 세부 정책들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정책들을 발표했는지 할 계획인지 평가를 하였습니다. 4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입시 경쟁 고통 해결, 두 번째는 사교육비 경감, 세 번째는 교육 격차 해소, 네 번째는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이 4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또 놀라웠습니다. 보시면은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8개, 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8개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입시 경쟁 교육 고통을 해결, 또 사교육비 경감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한참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에 못 미치는 2대 13, 3대 12 이런 이제 평가 결과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즉 정부는 학생들의 입시 경쟁 고통을 해결한다, 사교육비 고통을 해결한다라는 거에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눈여겨볼 우리의 상황은요.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2027년에 고3이 되고 이 고3 학생들은 2028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할 거기 때문에 2028학년도 입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4년 예고제에 저희가 따라야 되는데요. 2028학년도 대입 적용하는 정책을 2024년 2월에 4년 전에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이 입시 경쟁 고통을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근데 마침 이 상황에서 반드시 이 입시 이 정책에 대한 새로운 틀을 발표해야 되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굉장히 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중2부터 사실은 당사자가 되거든요. 입시를 치를 저희 포럼 위원도 나와 계시지만, 네.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중2 학부모를 키우고 계시는 학부모님, 학생들을 키우고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그리고 많은 이 교육의 교사들, 학생들,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에 의한 당사자들을 위한 당사자의 논의가 지금 이루어져야 할 때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사, 또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위풍당당 2028 데이 포럼을 저희가 발족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포럼의 목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네,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함께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입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사님께서도 인사말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지금 교육부 업무보고 정책에서 나와 있지만 입시 경쟁 고통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정부의 이 개선 요구를 가열차게 할 수 있는 이 대중들의 힘을 응집하는 것이 저희 포럼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입시 경쟁 고통을 해결하는 2028 대입 정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저희 마지막 목표가 되겠는데요. 세 번째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대입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쟁 교육 고통을 해결하는 입시인가, 두 번째로는 사교육을 경감시키는 입시인가, 세 번째로는 학생들의 진로 적성을 개발을 중심에 둔 입시인가,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입시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저희가 학생, 학부모, 당사자가 참여하는 이 대입 정상을 위한 포럼이 오늘 발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요 국회 여야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를 만들어서 대입 정책에 대한 가닥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럼 위원 안에서도 지금 몇 분께서 연구에 착수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입안 연구 결과 발표하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여기 포럼 위원들 다 모시고 정말 좋은 안인지 합의하고 질문하고 디베이팅하고 결국엔 우리 가장 이상적인 안을 내놓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칠 거고요. 이 안을 가지고 또 8월에 대국민 의견 수렴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정된 시안을 가지고 정말 중2 이하의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입시 경쟁에서 내 아이를 구하는 그런 공청회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대중들의 의견들을 다시 저희 안에 더 이렇게 힘을 실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쟁교육 제로 캠페인 할 때 참여했던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양상으로, 다른 표정으로 웃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네,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귀엽죠, 너무 귀엽고. 네, 다들 이 사진 보자마자 웃고 계십니다. 네. 저는 아이들의 이 미소가 저에게는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의지, 용기, 힘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힘을 합하면 이 아이들의 미소를 지키고 또 끝까지 건강하게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는 그런 과정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사자가 함께하는 위프당당 2028 데이 포럼에 저희가 기대하는 바이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포럼과 관련하여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좀 발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현장 위원분들의 좀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구본창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중학교 1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당사자 모창입니다. 네, 아까 아이들 미소 보면 참 희망이 생기는데 저희 딸아이는 좀 그래요. 그래서 좀 회원들 플러스 저희가 이제 아직 회원이 아니신 잠재 회원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메일 풀을 다 동원해서 이번에 좀 데이 포럼을 출범하면서 포럼에 기대하는 바 또
대입 포럼에서 어쨌든 대입 제도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될지 또 저희들의 좀 지향점을 담아서 설문을 돌려봤습니다. 다음. 네. 네. 한 340명 정도의 회원 플러스 일반 시민들께서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설문 문항은 많이 물어보면 설문을 잘 안 해주시기 때문에 다섯 문항을 여쭤봤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시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실 대학 입시 제도 하면 크게 두 가지잖아요. 고교 내신과 수능인데 고교 내신과 수능이 어떤 방식으로 좀 개편돼야 된다라고 보시느냐, 또 고교 내신과 수능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느냐, 좀 총 5가지 설문 문항을 여쭤봤고요. 일단 대입제도 개편 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입시 경쟁에 따른 부담과 좀 고통을 경감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장 많은 응답을 해주셨고, 다음으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 그리고 잠재력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대상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됐으면 좋겠다. 좀 절차적 공정성도 필요하겠지만 결과적 공정성도 대학제도가 담보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고교 평가의 평가 방식은 좀 어떻게 개편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평가 방식이니까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지금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결합되어 있는 방식이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를 하고 있고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를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육부가 시안으로는 고1 과정은 상대평가하고 고2, 고3, 그러니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하겠다라고 그 안을 발표해 놓은 상황인데 아직 확정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88.6%의 응답자가 절대평가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6.7%가 상대평가, 현행 유지는 4.7%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과 관련해서는 역시 좀 88.3%가 절대평가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그 인구 절벽, 초저 출산에 임박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2028 대입제도의 당사자들로서는 더 이상 좀 치열한 혹은 과도한 경쟁 구조는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을 좀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교 내신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학교 내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한다가 80% 정도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사교육 유발, 그래서 뭐 그 좀 사교육 과열지구도 그렇지만 과열지구가 아닌 동네에서도 쏠쏠찮게 이렇게 땡땡중 땡땡고 내신 대비 뭐 이런 홍보물들은 익숙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 기억에만을 측정하는 선다형, 단답형 문항이 너무 많다. 이것이 이제 3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평가한다. 형식적으로 수행 평가가 치러진다. 지필 시험 출제 범위가 지나치게 많다.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다. 과목별 수행 평가 기간이 쏠린다. 실제로 이제 4월이 되니까 지금 이제 수행 평가 집중 기간이 돼가지고 거의 뭐 퐁당퐁당 수행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교 평가에 대입 반영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역시 빅3는 위에 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수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희가 이제 여쭤봤을 때 시험 결과의 지나친 변별에 따른 경쟁 유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수능과 뭐 이렇게 시사직격에서 다큐도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의 수능이 점수제 수능이 아니고 철저한 이제 상대평가제 수능이다 보니까 표준 점수에 또 국어하고 수학이 그 공통 플러스 선택 과목제가 되면서 공통 과목,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선택한 군의 공통 과목 평균에 따라서 점수가 조정이 되고 있고, 또 그 탐구 과목은 또 선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선택 과목은 또 표준 점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표준 점수를 각기 다른 선택을 대학이 반영해야 되니까 대학은 또 이렇게 변환 표준 점수를 또 대학별로 다 활용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수능 점수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쉬운 것이 수능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면 원서 영역이라는 특별한 학원과의 사교육의 컨설팅을 받으면 정시도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 결과의 지나친 변별에 따른 경쟁 유발이라는 항목에 가장 많은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한 번 한 날 1시에 치르는 고부담 시험.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학생들 보면 모의고사 때 펄펄 날다가 실전 수능에서 망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내신 시험에서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다가 모의고사와 실전 수능에서는 또 일명 수능 울렁증이라고 그러죠. 울렁증이 오는 친구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한 날 치르는 시험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프레셔가 오면서 이렇게 고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리고 그 비슷하게 뭐 세 번째 고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출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킬러 문항이라든지 고난도 문항 출제라든지 이런 말들을 저희가 이제 쏠쏠치 않게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급 불수능이다, 마그마 수능이다, 용광로 수능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수능 대비 사교육 유발 이 문제도 최근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위에 뭐 서울 16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 정시 모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수시 2월 인원까지 겹쳐서 뭐 50%에 육박하는 대학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N수생들 그다음에 선행 재수는 그냥 일찍 재수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본 뒤에 재수 시장에 뛰어들어라가 선행 재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 또 홍보 동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 성적의 유불리 발생 이 부분은 이제 그 수능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문과 침공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또 민생 차원에서 보면 문과 침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하고 있다. 그다음에 어떤 층에서는 또 수능에서 반영하고 있는 과목이 적다. 뭐 직업탐구 쪽에서도 여러 과목이 있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지만 또 과목과 범위를 또 따져보면 실제로 수험생의 부담이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응답을 주셨고 이게 좀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수능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스터디와 그 자료 수집들을 하고 있는데 역시 현재의 문항 수 또 문항 난도를 정해진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풀 수 있는 시험인가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 좀 턱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이제 뭐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1분 30초 만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풀이 과정만 이렇게 쭉쭉쭉쭉 적어봐도 이렇게 뭐 10여 분이 걸리는 문항들도 뭐 쏠쏠치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가 좀 대입제도 개편에 뭐 미시적이나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결과 분석은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이번 포럼에 가장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역시 좀 50%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입시 경쟁 고통을 완화하는 대입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발걸음을 좀 내딛었으면 하는 희망들을 담아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실제 포럼에서 정책 제안이 제도 변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주셨고 그리고 이제 대입제도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대개의 그간에 이제 뭐 교육과정 개정이라든지 입시제도 개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청회를 따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과정 개선 같은 경우가 형식적 공청회가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지속적으로 교육부도 그렇고 장관도 공식적으로는 다양한 주체의 의견 수렴을 하시겠다라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저희가 그런 구조들을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기타 의견 몇 가지만 좀 소개드리면 일단은 학부모는 그저 학교에 아이들 보내고 각종 사교육 입시 설명회와 학원을 알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줄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육개혁이 수능만 고쳐서 될 일이기보다는 학교 간 지역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에 시작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대한민국이 대입제도를 둘러싸고 좀 결과의 정의가 좀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들도 주관식 응답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교육부 장관이 2028 대입안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지 비관적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좀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더 무겁고 크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교육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고 그래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은 하였지만 좀 1년째 그렇다 할 이렇게 모습들이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또 이제 5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뭘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뭐 그 정부 또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뭐 국회 뭐 이렇게 여러 단계를 두드릴 수 있는 데는 다 두들려서 좀 2028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 의견들을 제안하고 창구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설문 결과는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에는 또 이제 설문 결과와 또 그 포럼과 관련해서 홍민정 공동대표님의 그 발제 들으시고 여러 가지 좀 소감이라든지 또 그 뭐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좀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시간이 저희가 많이 없어서 한 귀한 분들을 모셔서 시간을 많이 못 들어서 한 2분 정도 네 그리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미라 선생님부터 이렇게 좀 차례로 순서대로 말씀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병정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정미라라고 합니다. 죄송한데 촬영 때문에 앞으로 좀 나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미라입니다. 계속 여기 나오는 수치들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부장을 했고 올해는 이제 1학년 부장을 하는데 되게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설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마음이 아마 짠해지는 순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올해 저희 학교 1학년에는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한 친구하고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 저는 대학에도 관심이 없고 고등학교에 그냥 다니고 싶은데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대학 입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서울의 16개 대학교를 위주로 바라보고 있고 이 전문대를 이제 가서 뭔가 취업을 바로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이런 입시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뿐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고 또 학생들도 고통당하고 있는 걸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뭔가 학교에 와서 가방을 메고 오는 이유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대학 입시의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자 김종영입니다. 제가 교육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학 서열이 문제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을 통해서 좀 벗어나자 이런 이제 대안을 냈는데 책에 보면 이제 저희 적은 입시파인데 제가 또 입시파에 들어와서 또 토론을 해야 되는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회 악이잖아요. 우리가 뭐 한 해 150명의 학생들도 죽고 이러는데 어떤 사회 악을 바라보는 자세인데 이걸 매년 150명 이상이 죽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고통받는데 이 사회 악을 바라보는 우리 자세가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악인데 살인자들인데 그래서 제가 책을 내고 또 뭐 교육계 여러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사회학자니까 좀 더 근본적인 걸 보려고 그래요. 학부모님들이 또 학생들이 이게 잘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 한국 체제는 교육 파시즘 체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다 악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걸 못 벗어나는 이유는 우리 안의 교육 파시즘이 있습니다. 이걸 죽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대부분이 이 교육 파시즘을 죽이지를 못해요. 우리 안의 교육 히틀러를 죽이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교육 파시즘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이제 파시즘 연구는 비판 이론이라고 프랑크푸르트 스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중들을 굉장히 비판을 해요. 물론 당사자들을 굉장히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완전 독불 장군들 중에 독불 장군들이었어요. 그래서 망명을 가고 뭐 도망가고 그런 다음에 1968년 68 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비판 이론가들입니다. 아도르노라든지 호르카이머. 이 사람들은 대중들이 다 틀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파시즘에 대중들 노동자들이 다 동원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경험은 이거 굉장히 이건 거대한 악입니다. 악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악의 비범성이라는 어떤 말을 만들어내는데요. 안나 하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악의 천재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천재들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감당하기에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이거 몇십 년 하셨잖아요. 15년 하셨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무기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한번 돌진을 했는데 약간 균열이 났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의 교육 파시즘으로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저한테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쓰고 나서 하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다른 분들이 또 부르시니까 두 번째 무기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교육 파시즘을 정확하게 보고 죽여야 됩니다. 교육의 히틀러를 죽여야 되는데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거대한 악의 비범성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굉장히 비범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범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시진입니다. 저는 뭐 입시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또 학부모로서 또 시민사회에서 또 행정기관에서 지역교육청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왔는데요. 지역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것, 또 지역에서 입시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잡대라는 단어가 상징하듯이 이 지역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경쟁이 극심화된 한국 사회에서 이미 나는 도태되고 있다라는 어떤 지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목소리를 조금 더 모으고 전달해서 포럼 위원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역할을 하겠고요. 교육이라는 문제가 사실 한국 사회에서 난제라고 여겨지잖아요. 풀기 어렵습니다. 교육은 또 고립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노동, 지역, 부동산 등 다양한 문제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 다들 인식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입시 문제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게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네, 지역에서 중요한 목소리들을 잘 모으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종사운동 공동대표 한성준입니다. 제 정체성의 반은 교사이고요. 반은 학부모입니다. 제 아이는 고2, 중3 두 아이가 있는데 오늘 고2 아들의 국어 수행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거든요. 아침에 백지는 내지 마라. 그렇게 말해주고 학교 앞에 내려다주고 오는데 오늘 이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비된 자로서 교사로서 물려줄 게 없어서 이 입시 경쟁 고통을 물려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계속 무엇인가 뒤에서 저를 당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죄스럽고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 종사운동 대표해서 간단히 좀 정리해온 발언들을 좀 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2028 대입제도에 있어 큰 변화 없고 미세 조정 정도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차례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실의 수업 변화를 강조하고 이 교실의 수업 변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수시 신뢰성 회복을 하기 위해 수업과 교실의 변화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 교육 고통
사교육 고통은 갈수록 커지는데 이런 고통의 근본적 원인은 교사들의 수업이나 교사들의 변화가 더디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학 서열과 대학 입시 체제의 벽이 너무나 높고 견고해서 아무리 수업 혁신을 해도 평가 혁신을 해도 대입이라는 벽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늘 제자리로 돌아온 경험들은 또 다시 이 벽을 넘으려는 교사들의 의지 자체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정확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번 대입 정상화 포럼을 시작으로 대학 입시 체제의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 당국도 교실과 수업 변화 이걸로 좀 퉁치려 하지 마시고 이 변화의 장소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좋은 교사 운동도 현장 교사들의 간절한 바람을 발판 삼아 이 변화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요. 저도 이 포럼에 껴도 되는지, 저는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야 된다는 사람인데 지금 이 포럼은 아무튼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빠질까요? 네. 여기서 저는 아무튼 제가 여기 뭐 있어야 된다면 하여간 28년까지 제가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보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꼭 보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공동 대표께서 여러 가지 홍민정 공동 대표께서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교육과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Save the Children이라는 데 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 말이 제일 들어맞는 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무슨 교육의 대상이 아니고요. 구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동기, 유년기를 불행 속에서 보내는 아이들 없습니다. 불행한 것뿐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들 자신이 전부 병자라는 데 있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은 내 안에 파시즘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거 이루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우리가 민주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다 파시스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한국 교육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 교육 자체가 문제예요. 이걸 정확하게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식으로 말하면 정상이라고 우리가 부리는 것이 병들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정상성의 병리성 이런 말을 제가 계속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교실, 이거는 아이들 기르는 교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1970년부터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런 맥락 안에서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고 학교 간에 경쟁도 없고 대학 입학 시험도 없고 대학 입시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보고 이건 90%가 다 붙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별히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렇게 했냐는 거죠. 왜 경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하면서 경쟁 교육을 극단적으로 배제하려고 했던 그 이유엔 뭐가 있겠어요? 히틀러가 있는 거예요. 히틀러.
히틀러 파시즘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경쟁 교육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거대한 정글이고 그 정글 안에서는 다윈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니 적자 생존, 약육강식, 자연도태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적용되니까 인간 사회도 똑같다. 그러니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이치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순리다. 그러니 우리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태 민족을 학대했기로서는 뭐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파시즘의 핵심 원리가 뭐예요? 경쟁. 우열을 나눠요. 우열. 끊임없이 우열을 나눕니다. 파시스트들은. 그 다음에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걸 너무나 당연시해요. 모든 개인이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없습니다. 파시스트들은. 지금 한국 교실, 민주적인 교실인가요? 파시스트의 교실인가요? 경쟁, 우열, 지배. 이게 지배하는 교실이 우리 교실이에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로 하면 파시스트적인 거죠. 예, 교육 파시스트를 다 기르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파시스트가 자라고 있죠. 이런 교육 받았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이러한 과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운동은 사실은 이 자체가 저는 목표라고 생각 안 하고요. 대입을 어떻게 바꾸자가 아니고요. 이걸 빙자해서 결국은 대입을 없애자 이런 얘기죠. 여기에 그런 의미로 저도 참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는 행복한 아이들로 만드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우리 대통령. 대통령. 안녕하세요. 아동권리위원회 아동 대통령이자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1학년인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학교 이름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니까요. 그 중에서 저는 애니메이션과인데요. 저희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학교 입시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저희 학교가 사실 내신도 커트 내신도 높은 편이고 실기도 많이 요하는 높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입시 학원을 다니면서 관련 입시 학원이 몹시 많았거든요. 다니면서 솔직히 그때 옆자리 친구랑 많이 경쟁도 하고 제가 나보다 성적도 높아? 그럼 그림도 나보다 더 잘 그릴까? 이러면서 경쟁을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게다가 저는 초등학교 때도 잠시 중학교 입시도 했었고요. 거의 인생의 절반 정도를 입시 속에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3남매인데 제 동생이 딱 이 김효주 분과 동갑인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제 동생도 초등학교 때 입시를 해서 지금은 공부로 딱 저는 중학교 때 떨어졌지만 그 친구는 붙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도 친구들이 전부 잘하고 학원도 다 높은 커다란 대형 학원에서 몇 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면서도 성적이 안 나와서 되게 고민 중인 친구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붙었다는 생각에 기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딱 와보니까 저희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모두 대학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 포함 모두가 대학을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기숙사 학교여서 다니다 보면 자습실을 이렇게 둘러보면 누군가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조급한 마음이 들고, 게다가 더 불안해지고 기숙사에 딱 12시까지 들어와야 돼서 들어와 보면 누군가 불을 켜면 저도 불을 켜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입시 경쟁을 남모르게 좀
남모르게도 아니죠. 사실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위풍당당 2028년 데이퍼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런 많은 그 입시, 결국은 대학을 위해서 그 높은 대학과 높은 그 학력을 위해서 하는, 서로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해소되고, 그리고 더욱더 학교 생활 자체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전 연성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효주라고 합니다. 네. 아유, 일단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요. 일단 저는 아까 답변 항목 중에서 수행평가가 너무 몰려 있다 했는데, 저도 당장 오늘 1교시부터 4교시를 하는데 그중에 3교시가 다 수행평가를 보고 왔는데요. 사실 요즘 학생들은, 저도 요즘 학생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학원에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선행을 좀 너무 멀리까지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번 연도 초부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정상인 속도라고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에 와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애들 고등학교 수학을 풀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걸 푸는 애도 있었고, 가장 적은 애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그걸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풀고 있으니까 저는 좀 많이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면 사실 아까 뭐 여러 고민들이 있었는데, 댓글에 있다시피 친구가 경쟁자로 보인다. 근데 또 그렇게 친구를 경쟁자로 보는 내가 너무 싫다, 이게 있는데, 저도 그거를 1학년 때 조금 느꼈어요. 저는 그리고 다가오는 4월 27일에 인생 처음에 중간고사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학원에서, 저도 이제 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학원에서 학교 끝나자마자 5시부터 10시까지 있는데, 어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저번에는 막 공부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서럽고, 왜냐면 제가 학원에서 이제 내신 대비, 아까 말했던 그 문제의 내신 대비가, 문제를 푸는데 딱 저희 중께 나온 거예요, 기출 문제가. 근데 푸는데 저는 사실 하나도 못 풀었어요. 근데 옆자리와 앞자리 친구는 다 풀고, 앞자리 친구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순간 뭔가, 와, 쟤는 저렇게 하면은 쟤가 나보다 성적이 잘 나오겠다. 쟤는 그럼 난 쟤한테 지겠다. 이게 갑자기 드니까, 그럼 쟤를 결국 졌다는 건 제가 걔를 어떻게 경쟁자로 봤다는 소리니까, 아까 그 댓글 속의 주인공처럼 저도 순간 제가 너무 미어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들으면서 혹했던 게, 이걸 없애자! 이걸 없애자!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28년도 대입을 실제로 겪게 되는 사람으로서 저도 정말 대입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제 이 2028년 대입 포럼 발족식을 시작으로, 제가 아마 수능이 있다면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 지금보다 좋게 발전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2분 이상 말해도 되는구나. 2분보다 좀 더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이고, 근데 제가 2016년 2월에 서울대를 그만뒀어요. 네, 서울대 입학사정관을 한 것도 길지 않아요. 그 전에 30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예,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뭐 안 한 게 없죠. 뭐 진학지도 해봤고 뭐. 네, 어쨌든
이제 2014년 12월에 우리나라에 엽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땅콩 회항. 네, 그래서 2015년을 휩쓸었던 게 그 수저계급론. 네, 이 수저계급론과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은 금수저 전형이란 말이 이제 2016년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서울대를 그만두던 애예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서 우리나라 입시 전형 요소는 세 가지잖아요. 네, 대학에서 낸 문제 가지고 논술을 보고, 국가가 내는 문제 가지고 수능을 보고, 그다음에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학생부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게 뭐 거꾸로 수업도 하고 뭐 하브루타도 하고 이러면서 드디어 아이들이 공부다운 공부를 하게 됐어요. 탐구 중심 학습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그걸로 뽑는 전형을 금수저 전형이라고 그러니, 야, 이거 문제다. 그래서 2016년에 포럼을 했고 국회의원회관에서도 했고 2017년에 교육혁신연대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연구위원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뭐 정책위원장도 있고 등등 있었는데 2018년에 그 공론화위원회 할 때 좋은교사 운동이 거기 끼어 있었죠. 이안, 그죠? 이안의 백데이터가 이제 저한테도 많이 나갔던 제가 만들었던. 근데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재는 그 교육 뭐 당사자겠죠. 그분들도 수능을 많이 바란다. 1, 2안은 비슷하다. 1안은 뭐냐면 수능은 절대평가를 하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에다 맡겨라, 자율화라 하자. 그게 이제 그게 2안이죠. 그죠? 1안은 수능을 더 확대해야 된다. 수능 전형을 더 확대해야 된다였는데 둘이 비슷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요. 근데 미래로 가면 미래에 대한 의견은 성취평가제로 가는 것이 맞고 수능도 절대평가로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2018년에 그러면 정시는 30%로 하세요 이렇게 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 교육혁신연대에 있는 한 30개 정도 되는 이 모임들이 마음을 놓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2019년 11월에 40%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시가 모든 학생들을 유혹하죠. 이제 지난번 포럼하는 거 보니까 수시로 원광대 의대에 온 학생들도 정시로 서울대 시내에 있는 대학을 보러 19%의 학생이 그만두는 것 같다. 이상하다. 이상한 징후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문제는 대입은 있을 거고 뭐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교실에서 재밌게 학생들이 수업하고 학습하고 뭐 토론하고 발표하고 성찰하고 뭐 이런 기록을 선생님이 만들어 준 것 가지고 선발하는 이런 제도가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걸 금수저라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금수저하고 싸운 게 2018년까지인데 그때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도 이제 옆에서 따로 싸워줬고 그랬었어요. 저도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돈 모아서 광고도 냈었어요. 네, 드릴 말씀은 제가 같이 일하던 모든 동료들이 이제 퇴직을 해버렸어요. 저도 물론 그 나이가 지났고요. 그래가지고 불러서 왔는데 그때 그동안에 지나오면서 진짜 자료 너무 많아요. 그때 했던 뭐가 공정인지 하는 얘기도 그 뒤로 계속됐었고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 네, 교육부 주관으로 포럼을 4번을 했었고요. 그다음 공론화위원회에서 계속 자료가 나왔었고 지금도 계속 무슨 포럼인가를 하고 있잖아요. 입시 포럼 이제 지금 4번 또 했거든요. 그 안에 자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할 게 별로 없는데 이제 입장차가 있고 그리고 발표를 하는 게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주관이 돼서 포럼을 한다 그러니까 제목처럼 위풍당당하게 이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한 30개 단체가 모여 있다 보니까 미세한 부분은 견해차가 생겨요. 미세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시가 없어야 되는데 무슨 내신은 내신 뭐 이럴 수도 있고, 내신 절대평가가 없어지면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교과 전형을 못 하잖아요. 근데 교과 전형이라는 게 뭐 지방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의 학생들을 유지시켜 주는데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럼 이제 반대의 주장이 있죠. 소규모 학교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 명만 있는 줄 아냐. 걔네들 내신 따기 진짜 어렵다.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입장차에 대한 건데, 그래서
큰 테두리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아주 세세한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어쨌든 한 2년 동안 열심히 뭔가 데이터를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단박에 지금처럼 이상한 지경이 와서 다시 나오게 되니까 참 자괴스럽죠. 뭘 했나. 어쨌든 제가 연구위원장이었습니다. 잘 보고 좋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저도 첨가할 거 있으면 자료를 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잘 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수학 수리과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은찬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14학번으로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탐구 과목을 2과목 선택한 지 첫 해였던 세대였고요. 그리고 사실 앞에서 말했던 지원학생이나 효주학생만큼이나 저희 학생들도 저희 때 동기들도 6평, 9평 그리고 수능까지 탐구 과목 하나하나를 보면서 엄청나게 학교들이 술렁이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겁을 먹고 수시로 대학을 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희가 첫 해니까 우리가 재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어느 순간 대입은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저는 어느샌가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가장 큰 계기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 2 정답 없은 사태가 터졌었죠. 그때 이제 직관적으로 상당히 이상했거든요. 아니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였고 그렇지만 이제 수능에서 8년 가까이 제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만 들고 넘어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계신 저 문호진 선생님께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요즘은 탐구의 각 과목들이 아무런 연관성 없이 움직이고 있다. 학생들이 많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사실은 카이스트에서 조교를 하면서 학생들을 보다 보면 학생들이 해가 갈수록 문제들을 보면서 풀이를 설계해내는 능력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일까 싶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시 사이트 등에서 학생들이 올려놓은 자료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긁어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이제 정말 여기까지 왔나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 제가 여기서도 한번 발표를 할 일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앞에서 진동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 역시도 저희 때 고쳐지겠지 생각했던 문제가 8년 동안 스노우볼을 계속 굴려서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입은 어쨌든 한동안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저는 제가 조교로서 느꼈던 것 그리고 수학 영역의 문제들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제 평가와 문항들은 어떨 것이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입시 전문가 자격으로 그러니까 좀 일종의 대치동 모의고사반 킬러 문항의 좀 시발점에 있던 좀 그 사람이고 좀 그 탄생에 좀 본의 아니게 상당한 기여를 좀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한 부채감을 가지고 좀 이 자리에 좀 섰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실무적으로 지금 사복세 지금 뭐 출퇴근하다시피 하면서 많은 일들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나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무당들을 풀면서도 이게 나의 공부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자책하는 학생들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효주 선생님, 이치원 선생님,
어떤 학생분들이 이제 그 당사자분들이 나와 주셨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수능을 대비하고 수능을 겪고 있는 어떤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입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분들을 좀 대리한다는 마음으로서 일단 여기 참여하고 좀 여기 일단 서서 좀 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자가 물론 어떤 지금까지 내왔던 여러 가지 대입 개선안들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제안하고 어쨌든 간에 도입을 했을 때 뭐가 나아졌냐?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라는 말만큼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사교육국장생에 지금까지는 좀 많이 좀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좀 갖고 있었던 것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계속 나와서 이제 어떤 현장에서의 각종 현상들 좀 자료들과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해보니까 저희하고 어떤 교육 전문 이제 사교육국정원대 교육 전문가 선생님들이 시선과 어떤 경험들이 다른 것이 바라보는 바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추동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상을 어떤 그 입시 현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제 어떤 현상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떤 경쟁 교육의 고통하고는 좀 어느 정도 좀 무관하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이제 입시 현장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온갖 이루 말할 수 없는 디테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테일들은 좀 어떤 큰 틀에서의 조정하고 좀 어느 정도 약간 독립적으로 그래도 서로 그냥 불편하기만 하고 좀 이제 괴롭기만 한 그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것에도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들이 고민한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접근과 안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금까지 어떤 단체 입장하고 좀 결이 다른 주장이나 제안들도 수험생들의 좀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하면 좀 기꺼이 좀 경청하고 어떤 채택하는 용기와 각오를 좀 갖고 이 일에 좀 임해 주입사 어떤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좀 실무적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이나 제안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들 어떤 입시 현장의 현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소통하고 같은 어떤 정책들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좀 노력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게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올해 내에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어떤 주장이나 어떤 제안들이 그 취지를 잃지 않고 계속 입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재평가하는 어떤 장기적인 감시 체계 마련이 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올해 뭔가를 하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어떤 좀 팔로우업하고 혹시 어떤 입시에서 좀 이제 대응해야 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또 이런 식의 어떤 조직을 마련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지속적인 어떤 관리 감시 체계가 굴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라면서 이 대입 포럼이 성공하는 대중운동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특히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길 바라면서 여튼 실무적으로 좀 많은 뒷받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저는 6학년 딸 한 명 키우고 있는 정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회원 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별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위원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활동해 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많은 것을 배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청라에서 6학년, 4학년, 2학년 그리고 1살이 된 네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용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지역에서 영어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 도서관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여전히 사교육 시장을 전전하는 걸 보면서 그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지막한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영어 도서관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6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너무 운영이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이름부터 잘못된 것 같다. 학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건 나지막한이 아니고 높은 언덕으로 이름을 지었어야 되는데 이름에서 전혀 학부모님들이 호감을 느끼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그치만 소신을 갖고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이 아니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도전을 했었었는데 그거는 뭐 권력을 갖기 위해서 정치판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김누리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세상을 너무 바꾸고 싶었어요. 뭐 대학 입시, 서열화, 등록금 폐지 이런 것들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대고 외치고 싶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어른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아이들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 모두는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세상에 대고 외치고 싶었어요. 물론 당선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정말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뭐 정당 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당시에는 세 자녀의 아빠로서 그냥 아이들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뭐 지하철 노선 연장이 돼서 집값을 올려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반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계속 그러한 뭐 누가 보면 저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지치고 숨이 막힐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사교육 걱정음 세상에서 하는 강연이라든지 이런 걸 오면 숨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뭐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작은 역할이어도 그리고 그게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여기 앞에 앉아 있는 효주 학생이나 채연 학생 이런 분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조성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정 시간보다 25분이나 지났는데 이제 많은 참석자분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이 배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굉장히 많은 기대가 일었고요. 그 이유는 결국 우리의 과제는 당위를 논증하는 데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명제에 대한 뭐 동의는 전 국민이 사실상 다 하고 있고 다만 그런데 불안한 우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 문제에서 시민사회 영역과 또 정책 집단들의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기묘하게 지금 이렇게 뭔가 오면서 발언의 어떤 스탠스나 온도가 되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진정성은 정말 다 뭐 공이 다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원래는 시민단체에서 있다가 국회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시사평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정책운동의 핵심은 1cm를 어떻게 앞으로 전진시킬 것인가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담론을 던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영역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파트가 있다면 이렇게 모여서 정책운동을 할 때는 그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 불안한 우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래서 그럼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4학년, 1학년 아이를 대안교육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런 모험적인 일을 하느냐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학력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아이가 마지막에 실패했을 때 재능적으로나 아니면 부모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상에서 도약할 수 있는 최저선을 마련해 줄 수 있으니까 하는 일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위가 얼마나 오만해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잃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와 우리를 설득할 것인가? 이런 과제에 좀 힘썼으면 좋겠고요. 저희 막내가 8살인데 이제 어릴 때부터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수리적인 이해가 좀 많이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대안학교 10명밖에 안 되는데 이제 1학년 반에서 있다가 3학년 반 형아들이 문제를 푸는데 못 푸는데 옆에서 내가 풀어볼까? 근데 이제 배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원리를 알려주니까 당연히 못 풀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5, 6학년까지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다 모여서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아이가 그걸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굉장히 기뻐해서 돌아왔는데 전 사실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도 이게 네가 몇 학년 걸 풀었는 거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 드려서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선생님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방식으로 아이에게 피드백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어제 차를 타고 좀 먼 거리를 가는데 갑자기 작은 아이가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제 형아들 문제 풀지 않으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는 수학이 너무 좋거든. 근데 형아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고 내가 3학년 걸 다 풀었네? 4학년 걸 다 풀었네 하니까 수학을 아는 기쁨이 줄어드는 것 같아. 근데 난 그걸 잃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뭉클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배우는 기쁨을 좀 잃지 않도록 하는 걸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집단 지성으로 배를 잘 저어가는 노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사실 되게 많이 지나서 컷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 순간 고민했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끊기가 싫어가지고요. 사실 이제 항상 저희 이제 단체 연구원들은 이제 데이터와 이제 자료에 사실 파묻혀서 이거 어떻게 미세 조정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사실 다양한 주체들의 정말 그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2028 대입에서 정말 우리 단체 안을 마련하고 이제 여러 어떤 주체들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내서 이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미션은 사실 동일하지만 그걸 좀 넘어서서 진짜 이 타임라인에 국한되지 않고 그걸 좀 넘어서서 이 대입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 사회에 좀 전파하고 그런 관점을 같이 잘 수립해가는 것까지를 우리의 목표로 좀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실 이 오늘 행사 대입 당사자가 함께하는 위풍당당 2028 대입 포럼 발족식의 공식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신 포럼 위원분들께서는 좀 단상으로 나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판넬이 있는데 저희 연구원께서 좀 나눠 주실 거고요. 사진 촬영하시고 좀 많이 늦었지만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께서는 옆에 북카페에 저희가 아주 소소한 차와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좀 드시고 담아 나누시고 집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